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5월 31일 기준 소상공인 지원 오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손실보전금 지금 들어가고 있죠. 사업공고 어제부터 됐고요. 지급 개시 신속 지급 어제부터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31일 짝수날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이신 분이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자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사이트 가셔서 대상자 확인하시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수사업체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요거는 공문에 나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6월 2일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공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6월 2일이다. 그래서 이게 신청과 지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안내 문자도 2일에 발송되고요. 확인 지급 6월 13일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좀 이따 상세 설명 때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은 7월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13일이지만 지급은 7월 중. 공동대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13일에 신청하고 지급은 7월 중.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죠. 마찬가지로 13일에 신청하고 지급은 7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손실보상금입니다. 손실보전금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대상자 누구예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이분들이 받는 게 손실보상금. 자, 손실보상금 6월 초에 손실보상심의위 보상 기준 의결하고요. 행정 예고하고요. 또 6월 초에 시스템 개편하고 6월 중으로 지급입니다. 1분기고요. 요거 공문 나오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느냐? 1분기에 뭐가 되나요? 정산이 되죠. 정산. 무슨 정산? 선지급된 거 정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지원금을 선지급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럼 금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대출로 남게 되는 겁니다. 덜 받았다. 그럼 더 받아야죠. 그래서 선지급 받은 거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문 나오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특고 있죠? 요번에 200만 원이 됐습니다. 신청이 6월 8일부터 돼 있고요. 여기에 제가 안 적어 들었는데 이제 공고문이 6월 7일에 나옵니다. 공고문이 6월 7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오고요. 신청은 6월 8일, 기수급자 지급. 그러니까 5차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5차까지 현재 이제는 진행이 끝났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게 6차예요. 6차. 근데 이제 5차 기수급자 분들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별도 심사 없고 6월 13일에 지급이 되고요. 신규 신청 들어오신 분들, 신규로 특고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8월 중으로 들어갑니다. 특고 프리랜서랑 손실보전금이랑 중복 지원돼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공문에 써져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고 공문에 아예 그냥 써져 있습니다. 혹시나 두 개 다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은 소상공인 지원금 토해낼 수도 있어요. 정말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공문에 써져 있는 것만큼 여러분 중복 지원해서 받지 마십시오. 부정수급이니까 여러분 둘 중 하나인데 당연히 저 같으면은 손실보전금,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겠죠. 금액이 더 크니까. 자,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비공용제 노선 300만 원이죠. 자, 6월 3일. 이거는 지방마다 다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공고가 돼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뭐요? 교부금 떨어뜨립니다. 돈 줘요. 그거 가지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일정은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비공용제 노선. 이거는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합니다. 시군구에서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급 6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 기간 근무했는지 지원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저 법인 택시였는데 지금 퇴직했습니다. 그거 지원될까요? 이거는요. 공고문이 나와봐라 알아요. 어느 기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겁니다. 어느 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요. 공문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금 200만원 6월 신청 받고요. 지급은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있죠? 자, 요거 아쉽게도 정부 기본안은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됐어요. 그대로 100만원입니다.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이건 그대로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 의료 수급 대상은 100만원, 차상위 한부모 가구에겐 75만원이 되고요. 7월 초에 지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금융 분야 민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대안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여기에 은행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2금융권이죠. 2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바꿔주는 건 되는데 1금융권을 과연 넣어줄 거냐 이게 문제였는데 1금융권도 아마 포함하기로 된 거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8조 5천억 원 정도고요. 자, 예상되는 방법이 이거죠.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죠? 9월까지예요. 여러분 소상공인 대출 받으신 분들 계속 연장되고 있죠.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되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9월까지라고요. 그럼 10월부터는 갚아야 돼요. 자, 10월에 고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최대 7%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대환대출이라고 그러죠. 근데 차주당, 한마디로 이제는 빌린 사람당 3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죠? 3천만 원 이상 빌리신 분들은 3천만 원은 7%대 저금리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자, 요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은행권 대출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금리잖아요, 진짜. 이거를 7%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역차별이 생겨요. 나는 1금융권에서 받았는데 나는 왜 안 해줘?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금융권, 은행권도 해주기로 7% 금리로 바꿔주기로. 만약에 7% 이상 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 4조 5천억 수준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7%대 금리로 바꿔주는 거겠죠. 은행권 반응도 중요한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 보증부 여신으로 바뀌잖아요. 뭐예요? 보증이 누가 서줘요? 정부가 서주잖아요. 캠코 이런 데가. 그래서 땡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행권도 나쁘지 않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약 설명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어주시고요. 시간 되실 분들은 좀 상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추경이 끝났어요. 그죠? 우리가 손실보전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는 그동안 제가 노력했다고 고맙다고 이제 인사하시는 거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을 위한 정보, 여러분을 위한 정책 내용은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정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지원 오늘 정보라는 타이틀로 계속 여러분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주시고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하는 정보 있으면 바로바로 노크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세 설명 들어갑니다. 자, 손실보전금 시간 되신 분들만 보세요. 손실보전금. 자, 사업 공고. 뭐 아까 다 말씀드렸죠? 다수사업체. 자, 일정. 아까 요약 설명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게 매출 하락 기준이 수정될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이 있느냐죠.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부지급 되신 분들. 어디서? 신속 지급 안 되신 분들. 그죠? 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할 건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손실보전금 시작됐을 때 신속 지급 다 들어갔을 때 이젠 끝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왜? 부지급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지급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기준을 뭘로 정했어요? 기준을 바꿨죠? 매출 하락. 근데 매출 하락이 1, 2차 방역지원금 그 매출 하락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못 받으신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받으시려면. 그죠? 근데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거 사례가 있을까요? 있어요. 희망의 복작을 이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랑 열심히 으쌰으쌰 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너무 좁은 거예요, 대상이. 그 기준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소상공인들 불만 많았죠. 그래서 정부가 신속 지급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데이터 DB를 업데이트 해갖고 2차 신속 지급했었어요. 21년도 8월 17일에 희망회복 자금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서 61만 개사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한 8월 30일쯤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한 194만 명이 4개사가 194만 개사가 이제 받았죠.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이 사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여러분 저랑 같이 으쌰으쌰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바뀌게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신속지급 한 번 더 가는 거고 데이터 업데이트해서. 사례가 없으면 제가 말을 안 드릴 텐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공문 처음 나왔을 때, 상세 공문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근데 상황을 좀 지켜보고, 왜냐하면 부지급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모르잖아요. 그거는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부지급 되신 분들이 많을까? 왜냐면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될까? 그걸 보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희망이 절망이었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진짜 이게 무슨 희망이냐, 절망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한번 신속지급을 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우리가 또 으쌰으쌰해서 한번 업데이트가 DB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좀 사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오늘 방송에 나가서 소상공인 질문 들어오길래 연합뉴스TV나 YTN에서 소상공인 어제 이슈였잖아요. 질문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질문 들어오길래 말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DB가, 왜냐면 19년도 상반기 2020년도 상반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잖아요. 지금 기준이, 매출 감소 기준이 상반기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9년도 하반기면 2020년도 상반기라도 비교를 해주게끔 해줘야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알 것 같아요. 같은 기간을 본 거죠. 너무 과학적이야. 너무 딱딱해요. 전년도 비슷한 계절적 시즌을 본 거죠, 사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너무 냉정하잖아요. 하반기, 그 다음 상반기 이어지잖아요, 경기가. 그럼 요것도 인정해줘야죠, 사실. 이렇게 크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이번에 이게 안 됐어요. 너무 좁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소자공 카페 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 데이터 드리려고 만든 카페죠. 그래서 여기 오셔서 게시판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네이버 가셔서 이제 소자공 치시면 돼요. 이렇게 소자공. 이제는 소자공 쳐도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검색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소자공 치면 이제 바로 나와요. 자, 여기 오시면은 제가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게시판 2022년 손실보전금 부지급 게시판. 여기 들어가셔갖고요, 여러분의 사례를 좀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어떤 케이스가 못 받았다는 걸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요런 케이스가 정말로 요거 사각지대구나. 그래야지만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장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부지급 받으신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례를 좀 남겨달라고. 여기에다가 제가 좀 사례를 보고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파편돼 있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파편돼 있다 그러는데 더 흩어져 있어요, 얘기가. 힘을 전혀 못 모읍니다. 개별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총 가지고 한 발씩 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한 방에 모아갖고 폭탄 한번 던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의 많은 분들이 지금 부지급됐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 중복된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지급 한번 더 가든지. 이렇게 지금 사각지대가 많다.
그 힘을 여기다 응집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사실 제가 이 게시판을 왜 만들었냐면 여기 카페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 부지급 받아서 얘기를 남겨주는데 여정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기대에 저는 부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늘 그래왔듯이 다시 한번 으쌰으쌰해서 한 번 더 그게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뭐 그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던 간에 말만 조금 그 매출 감소 기준을 좀 늘려주는 그러던 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좀 여러분의 사례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광고 이런 것 좀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카페가 있다, 제가 이거 터치 안 하거든요. 카페 진짜 제가 뭐 여기서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광고 막 글 다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있으면 알아서 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런 것 좀 제발 달지 말라고. 그런 분들 혹시 보이시면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말씀해 드리니까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또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자공 카페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또 다음 가보죠. 손실보상금. 요 스케줄도 이제 말씀드렸죠. 손실보상금. 요 스케줄 꼭 요약설명 때 설명드렸으니까 해주시고, 공문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거. 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제는 보상기준 결정되면 나와요, 내용이. 그래서 요거 말씀드릴게요. 어머, 벌써 모기가 있네요. 저 지금 모기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자, 특별고용 프리랜서 요것도 아까 진행사항 말씀드렸고요. 자, 요것도 잠깐 보고 올까요? 요거 여러분, 그 소자공 카페라고 해서 이게 꼭 소자공,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특허 프리랜서 분들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링크 달아드렸죠. 특허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요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자, 요렇게 이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자,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끝났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6차 들어간 거예요. 6차 들어가죠. 자, 6월 7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 뜹니다. 요거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요때 그래서 꼭 특허 프리랜서이신 분들 이번에 꼭 받으시기를 6차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6차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런 표현 안 쓰거든요. 저도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유튜브 보면은요, 6차 재난지원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6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용어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항상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용어가 헷갈리면은 여러분 지원금 받을 것도 못 받습니다. 6차 재난금 이런 얘기는 없어요. 6차면은 이거 얘기예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고.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지금 없잖아요. 다 용어가 있잖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그렇잖아요. 과거에 받았던 1, 2차 방역지원금, 이렇게 이름이 있다고요. 근데 정부에서 쓰지 않는 이름을 쓰면은 이게 이렇게 정보가 좀 늦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시니어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헷갈리기 시작한 거 그때부터. 6차 재난지원금이 뭐야 이러면서. 그런 건 없어요. 6차 재난지원금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지원금은 끝난 지가 언젠데 그거.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히 쓰셔야 돼요. 6차는 뭐라고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만약에 6차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죠. 3차 방역지원금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헷갈려요 더. 여러분이 뭐 3차 방역지원금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헷갈려요. 손실보전금이잖아요. 명확하게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쓰셔야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힘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확한 용칭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만약에 6차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비공용제 노선 300만원으로 올랐죠. 이번에 3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설명 때 말씀드렸고요. 문화예술인도 말씀드렸어요. 요약설명 때 그 요약설명 확인해 주십시오. 자, 저소득층 요것도 같이 볼게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인데요. 뭐 금액은 바뀌지 않았죠. 그대로 100만원입니다.
자, 이건 7월 초에 나가고요. 이거 현금이 아닌 선불형 카드로 나갑니다. 요거 되게 불만 많으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현금으로 모든 게 현금이 좋은 거죠. 근데 정부의 의도는 알 것 같아요. 현금으로 주면 사실 여기 써져 있죠. 유흥 사행업종에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불형 카드로 주니까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정부가. 충분히 어떤 의지고 어떤 의도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소득층 가구 중심으로도 요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뭐 따져봐야 할 문제겠죠. 근데 현금이 낫죠, 당연히. 예,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현금이 훨씬 더 낫겠죠. 일단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카드로 된다는 것과 유흥 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다는 거. 자, 지역사랑 상품권 이것도 더 늘렸죠. 더 늘려서 더 나온다는 거. 부실채권 채무조정. 자,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의 또 핵심 분야가 뭐냐면 이거예요. 대환대출, 대환 프로그램. 왜냐면 요거 공문이거든요. 이거 이제는 추경 공문인데 여기에 있죠. 금융지원 신규 대환대출 공급 규모 확대했다 이렇게 돼 있죠. 대환대출이 얼마예요? 8조 7천억 원 정도가 이제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 대환대출이 뭐예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지금 대출 받으신 분 있죠? 소상공인 대출 고리로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7%대 저금리로 차주당 3천만 원 한다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금융권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은요, 통계상 지금 15% 수준이라고 해요. 이거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그죠? 이거를 7% 저금리로 갈아타는 거예요. 엄청나게 진짜 이자를 세이브할 수 있죠. 15% 금리도 세죠. 지금 법정 금리가 20%잖아요. 아마 맥시멈으로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7%의 저금리로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 이제 규모가 8,500억으로 좀 더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는 가는 거 맞아요. 이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걸 저금리로 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불만이 하나가 생기죠. 나는 이 금융권이 아니라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나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부는 아니야. 이 금융권, 1금융권 차별 안 해. 다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은행권 대출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연 7% 이상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이거 소상공인 자금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에요. 4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것도 25% 전체 보러 본다 그러면 25% 수준이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1금융권도 이 대환대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각지대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반응은 나쁘지 않죠. 당연히 큰 이견도 없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리스크가 오히려 더 해치되죠. 왜? 보증서 주니까 나라가 보증서 주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땡큐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은행권 입장에서도요, 전체 대출에서도요, 뭐 상대적으로 이런 고금리 대출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8조 5천억 원 정도로 대출을 할 여지도 남아있다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대환대출 들어간다는 거, 요것도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말씀드릴게요. 해당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갈아타십시오. 이자 낮은 걸로. 나쁘지 않아요.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은 그 프로그램 요거 자세한 안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목소리 또 갈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지원 정책들은 매년 꼭 추경안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원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지원 오늘 정보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항상 모니터링 하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정보들 꼭 챙기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안 보면 뭐 손해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그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국민 대상이라고 없어요. 여러분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전국민 대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드릴 겁니다. 물론 경제 쪽만. 저는 이제 경제 쪽이다 보니까 돈 되는 정보만 드릴 거예요. 돈과 관련된 정보만 드릴 거라서 뭐 정치 안 하잖아요. 저는 원래 그 추경 때문에 정치인들이 얘기한 거지. 추경 끝났으니까 더 이상 안 합니다. 저는 할 이유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돈 되는 정보만 드릴 거니까 여러분과 관련된, 그래서 항상 보시면서 여러분 적어도 몰라서 못 받거나 몰라서 손해받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장사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챙겨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그냥 비서 한 명 뒀다. 경제 비서 하나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AI 전 사람이지만 AI인가? 그냥 경제 비서 뒀다. 그냥 여러분 장사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람해드리고 리마인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항상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들만 남아 계세요.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시고 아니신 분들은 여기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여정 가족은 뭐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독자 모임입니다. 구독자 모임이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생각보다 매일 보시는데 생각해보니까 구독을 안 눌렀어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다가 옆에 구독 버튼 누르셔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항상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정 가족님 남아 계셨죠? 우리 여정 패밀리 인사해야죠. 매일 해야죠. 매일 안 들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얘기, 여러분께 도움되는 얘기, 그리고 잘 된다 들어야 잘 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선배님들, 그죠? 인생의 선배님들 아시잖아요. 정말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 껴있으면 얼마나 좋았던 기분도 다운되잖아요, 사실. 된다 해야지 일도 잘 풀리고 잘 됩니다. 장사 된다 해야지 손님들도 막 오는 거고, 그죠? 여러분 잘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되는 존재입니다. 잘 되실 거고요. 항상 좋은 일만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이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6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고요. 무엇보다 반기죠, 반기. 이제 1, 2, 3, 6월이에요. 벌써 반년이 가고 있습니다. 세월 너무 빠르죠, 시간. 6월 여러분 장사, 여러분 또한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 또한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일들 여러분 잘 풀리시기를 여러분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내일 눈 떴을 때 6월 1일 6월의 새로운 날입니다. 그날도 역시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큰 복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이 오늘 하루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